거위배를 스스로 가른 아이돌? 역시 비즈니스는 갤럭시? 소속사 간의 폭로전으로 이어지면서 까도 까지고 있는 진실공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정적인 의혹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즘 연예면을 넘어 사회면, 산업면까지 차지한 논란의 걸그룹 피프티. 호어층인 해외 팬들까지 손절하며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인데요. 안 되겠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1Q60 수사팀. 연예부 기자와 함께 중립기어 제대로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Stupid Cupid입니다. 혹시 기자님은 팬이신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에 물어보니까 또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완전 신인 걸그룹입니다. 소속사도 굉장히 신생인데요. 어트랙트는 신생이지만 전홍준 대표는 굉장히 걸출한 연예계에서만 30년을 몸담았었고 변진섭, 임정희, 바비킴, 윤미래, 하성운 등을 꾸준히 매니지먼트하면서 되게 잔뼈를 잘 다져온 큐피드라는 곡 때문에 이렇게 뜬 거잖아요. 큐피드는 지난 2월에 나온 싱글곡인데요. 특히 도입부에 특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지 리스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란에 편안하면서 듣기 좋은, 그러면서도 귀에 착 감기는 그런 음색이 빌보드 100 차트에 무려 15주 동안 머무르는 그런 대기록을 쓰게 된 겁니다. 자, 물은 충분히 들어왔고 이제 힘차게 노저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갑자기 활동 중단이 선언된 피프티. 표면적으로는 멤버 아란의 건강 문제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줄이야. 각 연예 매체의 메일함으로 메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어트랙트가 발신자였는데요. 그때도 워낙 피프티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빌보드에 또 올랐나 보다 이런 보도자료였을 것 같은데, 피프티 멤버들을 뒤에서 이렇게 교란을 해서 이 어린 소녀들을 좀 밖으로 빼가겠다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다는 뉘앙스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기자들도 기사에 실제로 충격이라고 붙일 만큼 멤버들도 갑자기 입장을 발표했죠.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도 없었고 멤버 사인이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했다라고요. 메일을 보내기 이미 나흘 전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고, 멤버들의 부모들이 피프티의 한글 상표권을 무려 60여 개나 선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태는 일파만파. 어트랙트는 이 사태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목한 이는 바로 더기버스. 이들이 독단적으로 글로벌 음반사 워너뮤직 코리아와 함께 멤버들을 빼내려고 했다는 것이 어트랙트의 주장입니다. 더기버스, 그들은 누구일까요? 프로듀서 네임은 시안이고요. 연습생 트레이닝, 기획, 음악의 방향성까지 이제 제작한 그런 실질적인 피프티의 제작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핑클, 베이비복스, MC 더 맥스 등 걸출한 아티스트들을 제작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안 대표에게 먼저 A&R 외주 용역 계약을 제안했고요. 안 대표는 고민하다가 이거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바이아웃 제안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진실 공방이 깊어지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네네. 일단은 제가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레이블을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아이들을 다 이제 인수하고 이런 아니, 말씀을 드린 거. 바이아웃은 원래 스포츠 업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특정 구단에 소속된 선수에게 외부 구단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영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예계에선 사실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 어트랙트에서는 더기버스가 워너뮤직과 200억 원의 바이아웃 건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더기버스는 워너뮤직 코리아의 레이블 딜 조건을 전달하려고 한 것뿐이다. 근데 바이아웃이랑 레이블 딜이 좀 달라요. 이게 바이아웃은 인수고 레이블 딜은 투자거든요. 레이블 딜이란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획사를 대기업의 산하 레이블로 인수하여 운영 방식은 유지한 채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가 르세라핌의 소스뮤직, 뉴진스의 어도어를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는 것과 흡사하죠. 하지만 논의 과정에 원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게다가 멤버들이 똘똘 뭉쳐 전속 계약을 해지하자고 나선 상황. 소속사로서는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전문 용어로는 템퍼링. 연재협에 따르면 이 멤버 빼가기와 사전 접촉, 이른바 템퍼링이 K-POP 산업의 질서를 흐린다라고 이번에 성명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도 대표적인 게 엑소의 첸백 씨와 SM이 한바탕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봉합이 된 케이스입니다. 파국으로 치닫은 경우에는 전 이달소 멤버 추가 있겠습니다. 이 추 같은 경우에는 블록베리가 추를 상대로 템퍼링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까지 간 상황이었는데요. 전홍준 대표가 했던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다거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이 덧붙여지면서 추의 승리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많다 보니 연예계에 있는 각각 협회들에서도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기구들을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트랙트의 주장대로 잘 나가는 피프티를 빼가려는 외부 세력의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멤버들도 아무 이유 없이 소송한 것은 아닐 터. 현재 소송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고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지난 7월 5일에 첫 신문기일이 열렸고요. 아시는 대로 피프티는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 90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어트랙트가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정산했다는 점인데요. 전홍준 대표는 인터파크로부터 90억 원을 투자받는 음원 음반 선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피프티에 투자됐고요. 그런데 올해 6월 음반 수입이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 NT라는 회사로 정산된 부분을 멤버 측은 꼬집습니다.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한 내역에 대한 음원 수입이 0원이 돼버린 건데요. 거기다 돈을 빌렸다는 사실부터 그 큰 돈을 그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기에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입니다. 스타크루이 NT 또 새로운 회사의 등장입니다. 스타크루는 피프티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에 계약했던 회사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의 채무가 적어야 투자받기 용이하기 때문에 새 회사를 만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멤버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 빌린 건 스타크루인데 왜 피프티가 번 돈으로 갚느냐는 거죠. 인터파크가 손절했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인터파크 측 관계자가 이 투자금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한 거에 가까워요. 전홍준 대표가 받아온 투자금이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갚아야 하는 돈이지 이거를 피프티가 정산을 받을 때 뭐 선 투자금 몇 % 떼갑니다. 이렇게 떼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네. 왜 관련이 없는 거죠? 원래 구조 자체가 이거를 아티스트한테 물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투자금은 그냥 전홍준 대표가 그냥 알아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피프티란 정산을 뭐 예를 들어 7대 3으로 했다. 그래서 7이 뭐 전홍준 대표 몫이다. 그럼 전홍준 대표는 그 7의 몫에서 투자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음원 정산이 될 때는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였을 때는 정산 기간이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나온 큐피드가 이제 정산이 되기에는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입장인 거죠. 양측은 피프티에 거치는 물론 노래 큐피드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기버스 안성일 프로듀서는 9,000달러, 우리 돈 1,200만 원을 주고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이 만든 곡의 저작권을 사옵니다. K-POP 스타일로 편곡을 한 거죠. 당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돈이 없어 안성일 프로듀서가 먼저 돈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대표는 바로 갚았고요. 영수증에도 1,248만 원이란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프로듀서의 입장이 갈립니다. 돈을 냈으니 곡의 저작권은 전홍준 대표의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곡을 사서 직접 편곡한 안성일 프로듀서가 저작권 소유자이고 소속사는 곡을 사용할 권리, 즉 저작 인접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 음원 큐피드에 등록된 저작권자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더기버스가 9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편곡자에 불과한 안성일 씨가 저작권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홍준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 너무 믿었다.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사실은 되게 우려하는 바가 크죠. 일단 기획사 관계자들은
소속사에 속한 사람이라면 혹시 내 가수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 피프티가 지금 중소의 기적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할 일만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의 큰 인재를 잃었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의 결과와 진실은 현재 상황으론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 보입니다. 소송에서 누가 이기든 피프티의 기적엔 이미 금이 가 버렸다는 것이죠. 연예계의 고질적인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경영 구조. 그 안에서 서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양측은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나요? 괜히 기적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아이돌이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그런 관문을 통과를 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고 기회도 따라야 하고 그야말로 피프티에게는 천운의 그런 기회가 온 건데 이게 이런 일로 쉽게 이렇게 와해가 되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요계도 그렇지만 일반 대중에게도 조금 좋은 영향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요새 또 개천에서 용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힘든 세상인데 이렇게 개천에서 용이 난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되게 희망도 가지고 알게 모르게 희망도 가지고 되게 좋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로 와해가 되는 것에 좀 사회적 분위기도 저는 걱정이 되는 편이 큽니다. 피프티 50대 50 세상에 공존하는 두 가지 이치 이상과 현실, 긍정과 부정 등 모든 상황 속에 같이 공존하는 소녀들이란 뜻을 가진 걸그룹. 하지만 피프티를 둘러싼 현실에 공존은 없었습니다. 시사 내용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1960. 다음 제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